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 오면서도 그 먹은 표정이 아니야.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더라. 지난 11일 새벽 서울에서 한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좀 영상 구성을 봤는데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네. 지금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11월 새벽 6시경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공원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40대 남성이 인근을 지나고 있던 60대 남성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을 하고 또 한참 동안 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급기야 이제 주변에 부서져 있던 경계석을 들어서 내리치기도 합니다. 1분 동안 이런 폭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사건 개요를 잠깐 봤는데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피해자를 행인들이 그냥 지나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영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밤중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실제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무려 50여 명이 넘는 행인이 그곳을 지나쳐 갔어요. 심지어 이 폭행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걸어간 행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폭행이 끝난 다음에 1차 폭행이 끝난 다음에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범인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도 역시 더 충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원래 이런 크고 작은 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경각심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스탠더 효과라 그래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좀 보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범죄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좀 무감각해지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쓰러져 있지만 신고도 늦었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6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요. 6시 9분경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6시 15분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죠. 상당히 폭행의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당시 숨진 후에 사실 곧바로 잡지는 못했어요. 인근 150m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그 후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는데 이제 고물을 수집하던 80대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역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가 60대 남성, 80대 노인. 다 약간 노약자를 상대로 마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쓰러지고 5분쯤 뒤에 바로 또 도망치던 와중에 80대 노인을 만나서 폭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사실 사망까지 가진 않았지만 두 번째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에 잠깐 언급됐지만 웃고 있고 좀 기사 보면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이 두 번째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인상착의를 설명을 들은 경찰이 이거 동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를 잡은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즉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보이는 태도와 표정과 말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격자의 제보도 있었는데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다. 경찰에 붙잡혀서 함께 걸어오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왔다. 보통 이런 이상 행태를 보일 때는 크게 나누어서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음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약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경찰이 약물 검사를 시행했는데 경찰에서 실시한 이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상황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네. 60대 노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든 얼마나 피해자는 무서웠을까. 네. 그 상황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여러 차례의 공격이 가해졌고 심지어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공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연속으로 내리쳤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받았을 여러 가지 고통과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으로 많이 통용되는데 그거로 인한 이제 조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을 보인다던가 체포 직후에도 조사할 때 계속 너무 웃어가지고 조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법원에 나올 때도 기자들 앞에서 웃었다고 하거든요. 지난 13일이죠. 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뭐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원인이 혹시 그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필로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직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일단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걱정되는 건 네.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네. 네. 만약에 이게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형량이? 이런 아.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구속이 됐는데 처음에는 살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적용됐고요. 또 그 외에도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또 불법 체류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현재 그 구속영장에 기재가 됐었는데 문제는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좀 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혹시 심신미약으로 이거 형의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의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음주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약한 후에 범행을 한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형에 감경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판결의 경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거나 또는 변경된 건 아닙니다. 기존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보아서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의 발생을 스스로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 투약한 경우에는 이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규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극단적인 상황으로 네. 자의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거를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발뺌을 할 경우에는 그걸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누가 나에게 내 몸에 밀어 넣었고 나는 내 자의에 의해서 이거를 마약 복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심신미약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그 증명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형법 10조 3항에 따르면 그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자의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만약 마약 투약을 한 게 정말 자의로 한 것이다라고 확실해지면 어쨌든 감형이 되지 않는 걸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실 근데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저희가 좀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고 최근 너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13일에도 경기도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약물을 투약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저희가 지난해 마약 압수량을 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와, 지난해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이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이 압수량이라는 게 정말 마약의 유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량 적발건이 있어서 이렇게 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마약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덜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중간 이제 환승지로 이용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압수되면은 압수량이 확 늘기도 하는데 문제는 적발 건수 네. 역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마약 위험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밀수 건수, 적발 건수도 이제 2021년에 1,000건이 이제 1,000건을 넘었는데 그동안 과거 수년간의 적발 건수에 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는 거거든요.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은 이제 불법,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늘어났는지 최근에 이제 클럽에서 놀고 귀가하던 네. 20대 남성이 돌연사한 것도 보니까 혈액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거는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이에요. 네, 네. 이거는 실제로 클럽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고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약 전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망자가 본인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거나 투약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섭취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주입을 한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초반에는 이 사망자와 가까운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일행 중에 일부는 역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 함께 고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이제 실수에 의해서 복용한 것인지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뭐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 경기도 또 서울의 다른 지역들 계속해서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 옛날 얘기죠. 정말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워 너무 보입니다. 민망해졌어요. 네네, 물론 마약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정국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이제 저하시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약 범죄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청정한 국가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심지어 관용 없이 극형에 처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마약 범죄는 근절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네네. 범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지금 네. 강구가 돼야 돼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을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표식도 색깔도 다르게 하고요. 그리고 수용도 여러 가지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마약 관련돼서 이제 그 초범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얕은 정도의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약 사범들을 더욱더 이런 마약류 범죄와 강력하게 더 연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것도 교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약과 관련한 범죄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